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드디어 변동성이 실현된 것일까요? 아니면 시장에 여전히 탐욕이 가득한 것일까요? 오늘 아침 전산장부터 미국 3대 지수가 갭다운 출발을 했는데 이어서 유럽 지수 선물도 갭다운 출발해서 스멀스멀 기어 내려갔습니다. 반면에 이 코스피는 고인이 되신 이건희 회장님이 상수권으로 이 삼성 관련주가 들썩이고 또 현대기아차는 역분식 느낌이 나는 실적 발표로 역대급이 지저분한 장이 나타나면서 아 뭐야 이거 진짜 외치게 했죠. 그러나 결국 유럽 본장 시작하면서 독일 폭락하고 미국도 급락하고요. 자, 시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아시아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출발 자리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지난주 마감 때 콜옵션의 커버링이 나와서 끝났고 해외 시장도 금요일 종가상으로는 상승 마감을 했기 때문에 오늘 하락이 나온다 해도 오전장만큼은 상승한 게 정석이었기 때문에 갭 상승이 조금이라도 나온다면 일단 옵션 트레이더라면 풋매도를 치는 게 맞았습니다. 갭 상승 나오면 선물 매도가 아니라 풋매도를 친다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위로 따라가는 게 맞는데 물론 갭 상승이 아주 크게 나오면 그건 다르죠. 그런데 약간 올랐잖아요. 그럼 이거는 정말 시초가부터 따라가기 딱 좋은 자리입니다. 물론 가볍게 선물을 사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이제 옵션 트레이딩 하기 때문에 콜을 사느냐 아니면 풋을 매도하느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콜 옵션을 사게 되면 옵션 가격이 그 주말의 시간 가치를 반영해서 죽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콜 옵션을 사는 것보다는 풋 옵션을 매도하는 게 더 낫습니다. 선물은 사실상 이 콜 매수와 풋 매도를 합친 거기 때문에 변동성 하락과 방향성을 함께 챙기려면 이 델타 1에 해당하는 선물 10개를 매수하는 것보다는 델타 0.5짜리 풋 20개를 매도하는 것이 낫습니다. 풋을 매도하고 나서 올라오는 대로 콜레이쇼를 치든지 아니면 뭐 외곽의 콜 매도를 쌓아서 방향성 스트랭글이나 아니면 스트림 매도로 전환하는 것도 좋고요. 아무튼 오늘 이 코스피 출발 자리가 소폭 갭 상승이다 그러면 델타를 롱으로 쫓아가야 되고 갭 다운이다 하면 델타를 숏으로 쫓아가야 될 자리인데 문제는 노이즈가 하나 있었죠. 바로 미국 3대 지수가 동반 하락 출발을 한 겁니다. 물론 처음 30분만 영향을 미쳤을 뿐이고 아시아 본장 시작할 땐 좀 올라오긴 했는데 어쨌든 주말 사이에 시장에는 리스크 오프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그 리스크 오프 이슈가 생각보다 미국 지수 선물을 꽤 많이 밀었다. 요게 좀 그 시장에서 노이즈였습니다. 어쨌든 그 코스피 시장은 장중에 참 흐름이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짜증나는 흐름이었습니다. 따주기도 뭔 이런 개 따주기가 있나 싶을 정도로 따라가면 꺾어버리고 또 아래로 따라가면 또 위로 올리고 그런 짜증나는 장이었는데요. 유럽 전산장이 그 독일 지수 선물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무려 갭다운이 마이너스 1.4%가 나왔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롱은 롱이고 그러니까 뭐 해외 시장 관계없이 우리 시장은 롱인데 변동성 매도이 롱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풋 매도를 쳐서 올라간 대로 또 콜 매도 쌓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독일 지수 선물이 갭다운이 마이너스 1.4%가 나왔다고요? 이걸 보면서 내가 뭔가 모르는 이슈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풋 매도를 쌓다가 간신히 이익 날까 한 상황에서 이거 뭔가 잘못 걸렸다 싶어서 다 걷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정말이지 내려가면 올라오고 올라가면 내려가는 계속 짜증나는 흐름이 나왔고 오후에는 장중 뭐 확산형 패턴까지 나왔죠. 완전 사람 잡는 패턴이었는데요. 그런데 외국인은 일관되게 풋옵션을 매수했습니다. 외국인 풋옵션 매수 이거 며칠째인지 아시죠? 자, 참고로 이 투자 주체별 옵션 매매 동향 보실 때 현물이나 선물은 당연히 금액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옵션은 수량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월물초에 변화가 없을 때는 수량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이 옵션은 외가격의 컨트롤이 시장의 핵심입니다. 가령 내 가격 뭐 델타 0.8에서 1짜리들 이런 거 100억 원어치 매수했는들 델타 크기 얼마 차이 안 나요. 예. 그리고 그 선물이랑 비교해봐도 별 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사느냐 아니면 뭐 내 가격 뭐 델타 큰 거 그런 옵션을 사느냐 똑같습니다. 예. 그런데 외가격의 델타 0.2 이하인 것들 이런 거를 누적으로 10만 개 넘게 샀다? 이거는
처음에는 별거 아닐지 모르지만 나중에 외국인들이 이거 갖고 장난치면 이게 델타가 0.5 되고 델타 1이 된다? 그럼 정말 어마어마한 포지션이 됩니다. 제가 외국인들이 그 제대로 한국 시장 휘저 놓을 때 어떤 짓 하는지 옛날에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요. 풋옵션을 누적으로 매수를 할 때는 선물을 일단 사든지 선물을 뉴트럴하게 가져갑니다. 그렇게 몇 날 또는 심지어는 몇 주 동안 풋옵션을 딱 사모은 다음에 외국인들이 계좌 안에는 풋옵션 평가 손실이 엄청나게 많은 상태로 수량이 많게 담기죠. 즉 수량은 엄청 많지만 평가 손실은 큰데 어차피 하루에 외곽격 풋옵션을 대량으로 매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날 며칠 또는 몇 주에 걸쳐서 비결제 약정을 모은 상태에서 날 잡아서 현물, 선물 매도를 아주 강하게 시초가부터 마감 30분 전까지 하루 종일 매도를 합니다. 그럼 그날 하루에만 선물이 5포인트에서 6포인트 내려요. 그러면 현선물 쇼 포지션이 그날 하루만 뭐 1조치가 쌓였다라고 합시다. 그런데 현물 선물만 1조치가 쌓인 게 아니고 그동안에 옵션을 사모았잖아요. 요게 평가 손실이 싹 이익으로 바뀐과 동시에 어마어마한 양의 그 풋옵션 매수 포지션, 쇼 포지션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날부터 야 외국인 선물 매도했네 우리 시장 뭔 일 있는겨 하면서 뭐 개인이 풋 매수하고 막 응? 선물 매도 좀 나와도 막 난리 나잖아요. 그때 거기에 대놓고 외국인이 고평가된 풋을 막 이익 실현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게 어제 거래소에서 개인이 1100억 주식 매도했지만 이건 뭐 삼성물산 같은 오래 물린 주식들 기관에게 팔아치우고 나간 거고 코스닥 매수 1400억 선물 1700원 매수 콜 매수에 풋 매도 한마디로 와장창 또 풀로 상방 포지션을 물려버린 겁니다. 아이고야 어쩌을까나. 자 그러면 오늘 코스피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시초가에 풋옵션 사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선물 매도라면 유지하시고 지난번에 이야기한 그 콜옵션 320 이상은 모두 다 죽었다 외치고 있으니까 그 위쪽 콜옵션은 증거금 관리해가면서 자유롭게 숏을 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이 종합주가지수 2200에 해당하는 풋 295에 버터플라이 매도하는 게 참 좋아 보입니다. 저는 오전장 한 뭐 9시 반에서 10시 반 사이에 그 풋옵션 난리가 날 것 같아요. 그때 그 풋 295 버터플라이 매도를 막 쌓아가면 그러면 변동성이 더 폭발하더라도 큰 손실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방향성이 맞아서 풋 295 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오히려 이익이 나겠고 반대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변동성 하락으로 큰 손실 없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 지수가 지금은 어쨌든 약간 플러스권이긴 합니다만 여기서 바로 시초가부터 올라가긴 힘들어 보이고요. 저는 오전장에는 뭐 코스피 언더슈팅과 함께 미국 지수도 살짝 눌릴 것 같은데요. 그때 풋 295 버터플라이 매도하는 거 그게 좀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어제는 이제 홍콩이 중앙절로 이제 휴장을 했는데 오늘 좀 움직일 것 같아요. 근데 홍콩도 어쨌든 미국 시장을 반영할 거고 언더슈팅 한번 나왔을 때 그때도 코스피가 바닥권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추세적으로 바닥은 아닐 겁니다. 왜냐면 그 나스닥이 한참 위에서 움직였다고 오늘 밀렸잖아요. 그리고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한참 위에서 머물다가 오늘 아마 처음으로 310선을 터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10선을 터치를 하고 반등을 할 거냐 아니면 310선에서 아래로 밀 거냐 이게 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아래로 밀게 되면 저 아래로 295선까지는 하루에 거기까지는 안 가겠지만 이제는 레벨 다운이 돼서 레벨 저점은 295가 될 것이다. 그렇게 좀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유럽 시장 볼까요? 오늘 독일이 그 IFO 경제연구소에서 서베이한 10월 독일 기업 환경 지수가 92.7 나오면서 컨센서스를 약간 하회했는데 그것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고 하면 안 돼요. 또 SAP라는 그 독일의 대형 소프트 기업이 실적 가이던스를 발표했는데 그것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고 하면 그것도 안 됩니다. 왜요? 이미 아시아 세션부터 독일 주가 지수 선물이 갭다운이 1.4% 나왔고요. 그 뒤로도 코스피가 막 반등 시도하고 미국 지수 선물 반등 시도할 때 독일은 하나도 반등을 못했어요. 그리고 줄줄 흘러내면서 이미 주말에 어떤 시장에 부정적인 컨센서스가 형성됐음을 알려준 겁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유럽이 서머타임 해제됐죠. 한국 시간으로 오후 4시에 유럽 현물 시장 시작됐는데 오늘부터는 오후 5시에 시작됐습니다. 아무튼
현물 시장 땡 시작할 때 독일 선물 마이너스 2.5% 넘게 패대기를 쳤습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또 강한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 2.5%는 너무했지 하면서 반등이 나왔는데 계속 오르지 못하고 지난주 저점권에서 빌빌댔습니다. IF 기업환경지수가 한국 시간으로 오후 6시에 발표됐는데 이미 5시에 현물이 바닥을 찍고 올라온 상황이었죠. 그래서 IF 지수 발표되고 나서는 주가 지수가 더 빠진 게 아니라 오히려 계속 반등 나왔습니다. 그래서 IF 지수 때문에 주가 지수 밀렸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SAP 실적 가이던스 때문에 독일 주가가 빠진다고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왜냐면 SAP는 이미 시초가가 마이너스 20%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독일 지수 선물은 나중에 마이너스 1%를 더 밀어서 마이너스 3.61로 마감됐죠. SAP는 장중에 반등다운 반등을 제대로 못하고 결국에 시가선에서 마감을 했는데 독일 지수 선물은 거기보다 더 내려갔습니다. 그 이야기는 독일이 갭다운은 SAP가 만들었을지 몰라도 그 뒤에 더 하락한 거는 IFO 지수도 아니고 SAP도 아니고 그저 121선 같은 이 주요 장기 이평선들이 하회로 인해서 투자 심리 악화로 바스켓 매도가 나와서 주가 지수가 밀렸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 외에 유럽에서 좀 챙겨봐야 될 것은 구리 가격이 도루묵 나왔다는 것, 그리고 그에 비하면 유로화는 생각보다 약세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이탈리아에 대한 신용 등급 전망이 S&P가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상향 조정 발표했어요. 그러면서 이탈리아 국채가 아주 그냥 울트라 개폭등을 했죠. 저는 이게 무슨 월물 교체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폭등을 했는데요. 반면 어제 주가가 그렇게 개폭락한데도 불구하고 독일 10년 국채 별 변동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 독일 국채와 이탈리아 국채의 스프레드가 엄청나게 줄어들었고 올해 상반기까지 독일 국채 롱, 이탈리아 국채 숏에 베팅한 헤지펀드 애들 김밥 옆구리 터지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절망한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데요. 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코로나가 됐든 뭐가 됐든 유럽이 진짜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유럽 시장 전체적으로 골고루 리스크 오프가 일어나야 되는데 우선 채권 시장에 리스크 오프가 없어요. 통화 시장도 뭐 유로화 폭락 없어요. 그냥 조금 그냥 자연스러운 조정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증시만 조정이 나왔다. 그리고 이 증시 조정은 유럽만 그런 게 아니라 글로벌리 그냥 이익 실현하자. 연말이 될수록 이익 실현하자. 그런 흐름으로서 조정이 나온 것이지 뭐 국채 뭐 폭등하고 또 유로화 뭐 폭락하고 이런 거 아니란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보고요. 아직 롱 잡진 않겠지만 이 풋옵션을 사서 밀고 그런 거 안 하겠습니다. 커머디티 하나 더 보면 기름이 또 크게 하락을 했는데 하루에 6만 배를 생산하던 리비아가 이제 60만 배를 생산한다고 해서 유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유가 문제는 참 어렵습니다. 전 답이 없습니다. 하나 더, 이 골드가 계속 안 움직이고 있는데 원래 뭐 오늘 뭐 리스크 오프 현상이라고 그러면 골드 좀 올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일이 골드 옵션 만기입니다. 어제 진짜 리스크 오프라고 하면 골드가 튈 법한데 올라오려고 하면 계속 맞았죠. 예. 옵션 만기를 앞두고 간말을 살리기 싫어서 그런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이제 미국 시장 볼까요? 미국 본장 시작할 때 이미 유럽은 마이너스 2.5% 넘는 하락을 한 상황이었죠. 장 시작하자마자 또 나스닥은 위로 미친듯이 달렸습니다. 거의 30분을 쉬지 않고 달렸는데요. 이 전형적인 콜옵션 매수제에 따른 해지 매수인 것으로 봅니다. 근데 정말 다들 로빈훗에서 단타를 하는 건지 딱 30분이 전부였고요. 그 뒤에 최다 하락을 해버립니다. 처음에 오른 종목들 중요합니다. 줌비디오, AMD,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이번 주에 이들 빅테크 실적 발표가 있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폭등이 나왔습니다. 장 초반에 그런 폭등이 나오면 사실 유럽도 좀 반등하고 S&P도 반등하고 해야 되는데 웬걸 나스닥만 그래 달리고 다우는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잘 보면 이 미국 시장에도 오전장에 바스켓 매도가 나왔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즉 원래 글로벌 시장이 주말에 리스크 오프로 가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코스피도 아래로 밀고 유럽도 아래로 밀고 미국도 밀고 하는 그런 게 정상이어야 되는데 코스피는 삼성그룹 이슈 때문에 버텼고 또 유럽은 그대로 밀렸고요. 미국도 다운을 밀렸는데 나스닥은 이 로빈훗 때문에 단타가 들어오면서 초반에 완전 역행을 했다가 그거 싹 빠져나오면서 도로 다 밀렸다.
그게 미국 시장 하루 모습이었습니다. 어쨌든 미국 시장은 이 나스닥이 푸닥거리 끝나고 나서 점심 세션까지 죄다 얻어맞은 모습이었는데요. 이 장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 이 블룸버그에서 이 펠로시 할망구가 야 오후에 또 전화 통화할 거야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완전히 양치기 소년 여기는 듯하겠죠. 전혀 신경 안 썼습니다. 닥치고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에 좀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언더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사실 다우 마이너스 3.35는 좀 너무했죠. 근데 어쨌든 마감은 61선까지는 다 반등을 줬기 때문에 오늘 아시아 세션과 유럽 세션에서 어떤 흐름이 나온지 그게 오늘 밤 미국 시장이 향방을 결정한 듯합니다. 개별 종목 보면 내일 실적 발표하는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2.4% 하락을 했는데 이 독일 SAP가 이 코로나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음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소프트 계들 되게 안 좋았거든요. 내일 MS가 실제로 빠질까요? 그건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에 목요일에 실적 발표한 놈들 뭐 애플, 아마존 이런 거 나름 버텼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정말 버틸지 요게 좀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시장 총평하겠습니다. 어제 미국이 그렇게 빠지는데도 변동성은 얼마 오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변동성이 높은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옵션 굉장히 비싸다는 건데요. 정말 시장이 엄청난 하락을 보일 거라면 현재 옵션 가격이 정당한 거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 옵션 가격 굉장히 고평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제정신으로 풋옵션을 살 수가 없어요. 선물 매도는 유지하되 풋옵션은 매수하지 않겠다. 그런 뷰 그대로 갑니다. 또한 주식 비중은 계속 축소하자. 그것입니다. 저는 물론 2주 전에 주식 다 팔아서 가벼운 상태입니다. 누가 이 홍남락이란 말을 하더라고요. 즉 홍남기 때문에 주식이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뭐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보지만 그보다는 저는 글로벌 흐름이 지금 연말 갈수록 이익 실현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남기는 아니에요. 홍남기 때문에 주식 떨어진다고 하면 홍남기가 불쌍한 겁니다. 물론 이제 그럴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글로벌 시장 흐름은 외국인들 지금 계속 다 쇼세 베팅하는 것 같아요. 그냥 다 조정을 받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게 조정이지 하락장이라고 보는 것은 아닌데요. 나머지 리스크 지표들은 완전히 오프로 돌아서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증시에만 이익 실현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시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